한약에 따르면 두피의 신경 끝은 손가락 신경의 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을 문지를 때 혈류가 증가되어 머리카락이 성장하도록 자극을 준다고 해요. 이렇게 손톱을 문지르는 것은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까진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간단한 습관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어 심지어는 이른 흰머리가 나타난 걸 막아줄 수도 있어요. 매일 손톱을 문지른다면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활동적이지 않았던 모낭이 되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손톱을 문지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꽤 길게 걸리는 과정입니다. 최대 9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결과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주먹을 반쯤 쥐고 엄지손가락은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이제 손톱이 서로 닿으면 5분에서 10분 동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걸 발라얌 요가라고 하는데 제대로 한다면 정말 효과적입니다. 요가를 좋아하신다면 머리카락을 자라도록 도와주는 이 자세도 시도해보세요. 아마도 가장 좋은 것은 서서 하는 전굴 자세일 거예요. 똑바로 서고 다리가 가까이 붙게 해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숙이고 손을 들어주세요. 이상적으로는 손가락이 바닥에 닿아야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유연해질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손으로 발뒤꿈치 뒤를 잡아보세요. 계속해서 숨을 쉬고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네, 정말로요. 이제 위로 올라올 준비가 되었다면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이 자세를 하기 전에는 꼭 준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산 자세도 적절한 시작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모발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기서 비결은 발가락을 모으고 팔은 몸통에 맞추는 거예요. 호흡도 필수고요. 숨을 들이쉬면서 몸을 길게 늘리고 숨을 내쉬면서 어깨뼈를 아래로 내립니다. 꽤 간단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주요 근육 포함해 모발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소화기관을 도와줄 거예요. 소화불량과 스트레스는 탈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이아몬드 자세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내장을 건강하게 해줄 거예요. 이 자세를 하시려면 바닥에 똑바로 앉아서 다리를 뻗어주세요. 발뒤꿈치는 꼭 붙여주세요. 손바닥은 땅을 향해 합니다. 이제 다리를 꿇어야 해요. 그리고 손을 허벅지에 올리세요. 긴장을 풀고 깊게 숨을 쉬세요. 자세를 마무리할 준비가 되셨다면 다리를 뻗고 원래 자세로 돌아가세요. 그나저나 이 자세는 식사 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아사나예요. 피가 두피로 바로 흐르게 도와주는 아사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리 들기로 아주 간단해요. 바닥에 누워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팔은 몸을 따라 쭉 뻗어주세요. 몸을 쭉 뻗고 천천히 다리 위로 올리세요. 이상적인 각도는 약 45도에서 60도입니다.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좀 힘들지만 적어도 1분 정도 해보세요. 혈액순환은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영양을 공급받으면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고 건조할 일도 없을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라게 도와주는 다른 민간 요법이 있어요. 라벤더 오일은 두발에 좋습니다. 계절성 탈모와의 싸움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샴푸나 헤어 컨디셔너에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차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오일을 병 안에 바로 넣진 마세요. 아마 기름이 그냥 분리될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오일을 두피에 직접 문지르지 마세요. 손바닥에서 샴푸와 오일을 섞어주세요. 평소처럼 머리를 감고 나서 카모마일 차로 머리를 헹구면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카모마일 차를 화장솜에 적셔 눈에 올리면 붓기도 줄여주고요. 마음의 평화가 필요한 사람에게도 좋고 최근 고양이가 장난에 치다가 발을 긁었다면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돼요. 향균과 항염증 성분이 있거든요. 두피 스크럽은 혈액순환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가게에서 파는 대부분의 제품에는 소금이 들었지만 민감한 피부에는 꽤 가혹할 수 있어요. 설탕 2큰술, 코코넛 오일 1큰술, 식초 한 작은술을 섞어서 직접 스크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식초는 사과 식초가 좋아요. 로즈마리, 오렌지 등 이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좋지만 이센셜 오일에 알레르기가 없는지 패치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 혼합물을 두피에 바르고 몇 분간 마사지하세요. 그럼 평소처럼 머리를 감으세요. 1, 2주에 한 번씩 사용하세요. 코코넛 오일은 갈라진 머리끝에도 유용할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길러도 더 이상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머리카락 끝부분이 계속 끊기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코코넛 오일은 머리가 갈라지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모발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줍니다. 또 다른 민간 요법은 알로에 베라입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정말 유용해요. 진정 작용이 훌륭하여 탈모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알로에 베라 젤을 머리카락과 두피에 바른 후 잠시 놔두기만 하면 돼요. 샤워캡을 쓰는 것만으로도 머리카락을 몰라보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샤워캡을 밤새도록 혹은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위에 온실 같은 게 생겨 열이 쌓이고 피지가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머리를 감아야겠지만 그래도 그럴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피의 피지는 다른 피지와 달리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주거든요. 하지만 열이 항상 머리에 좋은 건 아니에요. 가끔은 스타일링 도구를 내려두고 자연 건조를 해보세요.
드라이기나 고데기로 스타일링했을 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도 안 좋을 것 같지만 이따금씩은 이런 휴식이 필요해요. 잠자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편안한 베개가 있다면 베갯닛을 자주 갈아주세요. 베갯닛에는 세균이 많이 축적되며 그 세균은 피부와 머리카락을 해칠 수 있어요. 혹은 실크 베갯닛을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피부나 머리카락 모두 늘어질 일이 없어요. 실크는 면보다 수분을 덜 흡수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나 피부 건조도 덜해질 겁니다. 만약 일어났을 때 건조한 머리카락이 엉킨 걸 푸는 게 평범한 아침 일과처럼 생각된다면 베개 없이 주무시는 걸 시도해 보실 수도 있어요. 사자머리가 되지 않게요. 모두 잘 때 뒤척거리잖아요. 악몽을 꾸거나 잠을 자려고 할 때마다 베갯닛에 머리가 마찰하면서 손상될 수 있어요. 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머리가 젖은 채로 잠드는 겁니다. 모발을 손상시키고 엉키게 만들며 위생적이지도 않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두피에 힘차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어려울 건 없어요. 손가락을 두피에 둥글게 문질러 주시면 되죠. 샤워할 때 두피를 많이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사지뿐만 아니라 샴푸를 씻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머리가 너무 빨리 기름진다면 샴푸나 린스를 사용하고 나서 머리를 잘 헹구지 않는다는 뜻일 거예요. 비오틴은 머리카락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제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식단을 약간 조절하기만 하면 충분하죠. 계란, 통곡물, 우유, 견과류, 고기 같은 살코기 단백질을 식사에 더하면 충분합니다. 우유를 실제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 몸에는 우유가 가지고 있는 당분을 분해하는 특별한 효소가 있습니다. 자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효소가 사라지게 돼요. 이 효소는 유당이라고 합니다.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성인들은 유당 소화 장애가 있는 거예요. 세계 인구의 약 68%가 실제로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한다고 해요. 사골에는 머리카락과 피부 모두에 좋은 비타민이 가득 들어있어요. 콜라겐과 비오틴이 함유되어 있죠. 게다가 한의학에 따르면 신장은 두 발과 연결되어 있는데 사골은 그 신장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덥거나 추운 날씨에서도 멋진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면 모자는 필수입니다. 겨울에는 영하의 온도가 모낭을 손상시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모발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도 좋지 않아요. 햇빛에 노출되면 머리카락과 두피가 다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니 모자를 쓰세요.